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원년은 하락세이죠. 근데 단기 하락세이고 장기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 고점 라인 여기에서 움찔움찔하면서 버텨주느냐 마느냐의 싸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120분 차트로 들어가서 보면 지금 보이죠? 이 매물대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기준점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밑으로 빠지면 단기적으로 더 밀릴 가능성이 나타나는 거고요. 밀리지 않고 여기서 버텨서 올라가 주면 상승세가 다시 유지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겠죠. 스토캐스틱상으로는 쌍바닥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만 통쳐주면 강한 상승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미국장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거든요. 미국장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라 그랬죠?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하나는 CPI 발표이다. 이자율이죠. 이자율.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SX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란과의 전쟁 이야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CPI랑 이란과의 전쟁, 요거는 결국 이자율이랑 연결돼요. 그리고 스페이스 X는 내일 중으로 끝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악재는 거의 다 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CPI, 소비자 물가지수. 16일에서 17일 미국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18일 새벽 3시가 되겠습니다. FOMC 미국에서 이자율이 결정되는 회의, 앞서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어제 발표되었습니다. 뭐였죠? CPI입니다. CPI가 어떻게 발표되었습니까? 유가 급등에 미국 CPI 퍼센트 3년 만에 최고,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되고 있다. 내용만 보면 별로 안 좋죠. CPI는 블라블라블라 해서 저거 어쩌고저쩌고 23년 5월 이후 처음으로 확대됐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보다 시장이 주목했던 내용은 이겁니다. 식품 가격은 전월 대비 2% 올랐다. 이게 아니구나. 여기구나. 변동성이 큰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예상치를 밑돌았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제 CPI가 발표가 되자마자 비트코인이 급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저는 CPI가 해제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미국 나스닥 이런 녀석들이 상승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줬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좀 괜찮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뉴스 내용을 잠깐 더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3점 하락했고 테크놀로지도 하락했고 블라블라블라 테크들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죠. 중동 정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교전을 언급하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이날 이란을 더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지 6시간 만에 트럼프가 공격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장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미국과 이란의 전쟁 상황이 격화되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지금 컨테이너선 운송 가격이 2배 뛰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가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 유가가 하락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이란 전쟁이 이란 이자율 결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합의 안 하면 내일 박살을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이야기하기로는 내가 이란 당국자와 직접 대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막혔잖아요. 미국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굶어 죽어가는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끌면 어차피 트럼프가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도 지금 1월 중간 선거에서 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이 상황 때문에. 그래서 이란 전쟁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자율이 빵 하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 유가가 미친 듯이 내려갈 거거든요. 지금 주가가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자율 상승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그런 거고, 이자율 상승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건데, 유가는 전쟁 끝나면 바로 하락합니다. 왜? 미국이 사상 최대로 생산량을 늘렸죠. 거기에다가 러시아 규제도 해제를 해준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오펙 애들 있죠. 오펙에서 UAE, 아랍에미레이트가 탈퇴했습니다. 왜? 증산하고 싶었는데 자꾸 감산하라고 그래서 짜증나갖고.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 미국이 아랍에미레이트랑 붙어 먹었습니다. 오펙은 반미 국가로 지금 전향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름,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오펙 대장이잖아요.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의 위안화로도 결제할 수 있게끔 살살살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미국이랑 사이가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아랍에미레이트를 꼬드기면서 오펙의 분열을 이끌어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펙이 아랍에미레이트가 탈퇴하자마자 생산량을 증가시킨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며칠 전에 오펙 회의가 있었는데 오펙 회의에서도 증산을 지속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가지고 오펙 국가들의 기름이 안 나와서 그러는 건데, 오펙 국가의 기름이 호르무즈 풀리면서 나오잖아요. 그럼 유가는 바로 떨어집니다. 그럼 유가가 바로 떨어지면은 미국의 이자율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1월 중간 선거에서 만약에 트럼프의 공화당이 지잖아요. 그럼 트럼프는 탄핵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이런 상황들을 보고 계속 버텨나가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이란과의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전국이 겁나 세게 바뀔 건데, 지금 트럼프가 못 기다리겠으니까 주가가 빠졌잖아. 빅테크 주가들이 한번 꽝 하고 바닥으로 치니까 못 참고 후드로 팬 거죠. 지금 유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압박을 더욱더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스라엘 보고 참으라고 했죠. 직접 트윗을 날려가지고 공격 그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날 거고 약 한 이틀에서 3일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트럼프 말로는. 그러니까 이번 주말이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란 전쟁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 빅테크들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자율 상승에 대한 공포감이죠. 이 이자율에 대한 상승에 대한 공포감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주가는 다시 올라가겠죠? 빅테크들의 주가가 올라가겠죠? 빅테크들의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나라 주가도 다시 강한 상승세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나스닥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장 끝나고 오라클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근데 시간 외에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폭발적인 AI 재무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걸 보면 오라클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매출은 겁나 잘 나왔는데, 여기 보이죠? 시장의 우려가 컸던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이 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3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얘네가 이번에 자본 지출이 겁나 컸어요. AI 투자를 하기 위한 자본 지출. 가이드라인이 5달러였거든요. 근데 159억 달러를 쓴 거예요. 이건 쓴 거예요. AI 투자에 돈을 쓴 거라고. 그리고 이로 인해 연간 총 자본 지출은 557억 달러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다가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채권 발행 및 지분 매각을 통해 총 5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자금을 발행하겠다. 자금을 조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얘네들이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걸 장기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예요? AI 투자를 미친 듯이 눌리고 있고 재무적으로 리스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더 늘렸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뭡니까? 삼성전자 겁나 좋다는 이야기지. 이거 한번 보세요. 오늘 이게 나왔습니다. 6월 1일에서부터 6월 10일까지 수출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일에서 10일까지의 반도체 수출액은 85억 달러였는데,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월간으로 지난 5월달 월간으로 370억 달러를 기록, 사상 최대치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과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경우, 지금 지난달 5월달, 4월달이죠. 5월달이구나. 5월 1일에서부터 10일까지 85달러 팔아가지고 사상 최대치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얼마 나왔냐면, 반도체 수출액이 열흘 만에 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지난달 5월달에 7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대했었는데 6월달에는 예상치는 지금 얼마요? 408달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지금 87조에서 100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분기 때 얼마 나왔어요? 17조 나왔어요. 25년도 1년치 얼마 나왔어요? 42조 나왔어요. 미쳤잖아요. 이러니까 삼성전자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롱을 외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밀렸을 때는 뭐예요? 매수야. 무조건 지금 삼성은 일단 삼성 물고 남는 돈으로 다른 거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뭔 얘기하는지 알겠죠? 삼성을 일단 물고 늘어져.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느라고. 삼성 물고 늘어지기 싫어. 난 늦게 탔기 때문에 좀 더 높은 걸 타고 싶어. 반도체 레버리지 있잖아. ETF. 삼성 반도체 레버리지도 있고, 반도체 레버리지든 뭐든 무조건 지금은 올라타야 되는 시국입니다. 리스크적으로 올라왔었던 것들이 거의 다 회수가 되고 있어요. 특히 오늘 같은 날은 3옵션 동시 마감일이거든요. 그래갖고 이걸 쿼드러플 위칭데이라고 해서 4마녀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변동성이 심해지는 날이죠. 근데 다 끝났잖아. 잘 버텼다고. 이거 시간 외에서 오라클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파락 이후에 양봉 떴잖아. 이번 수출일 실적도 미친듯이 좋다며. 그리고 7월 8일쯤인가요?
이때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예고가 나옵니다. 예상 실적이 나와요. 한 달 후에. 그러면 빠지면 빠질수록 그냥 잡아놓으면 돼요? 이거는 고민할 거 없고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어요. 빠지면 잡으면 됩니다.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조금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2나노 양산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테일러 공장 연말에 가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2나노 공정은 이미 TSMC에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한 발 늦죠. 2나노 공정의 메인 축은 TSMC는 대만을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미국을 중심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단순히 산업 용량의 그게 아니죠. 자산이 아니죠. 반도체는 국방이랑도 연결이 되죠.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마가 아닙니까? 그레이트 아메리카 어게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국방 쪽에 관심이 많고 제조 쪽에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공장 지어라고 압박을 많이 넣는데 특히 삼성전자는 말을 겁나 잘 들었죠. 다시 얘기해서 미국 정부에서 밀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TSMC의 2나노 공정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고 있냐면 여기 보이죠? 미국 내 첨단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엔비디아와 AMD 등 글로벌 AI 고객사 확보 경쟁에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해 말에 2나노 공정을 완성을 한다면 대량 생산이 들어갈 수 있다면 미국에서 대량 생산이 된다면 미국 내에 빅테크들은 삼성전자를 물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 대만 공격하면 2나노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미국 내에서 반도체가 생산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미국 정부에서 오다 몰아줘야지. 최소한 TSMC만큼이라도 몰아줘야지. 향후 성장 동력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샘 올트먼이 방안에서 AI 사용법에 대한 사내 강연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 지인이 삼성 직원인데 지금 제미나이와 GPT를 사용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그동안 삼성이 자체적으로 만든 인공지능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인 말로 성능이 개판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보안 때문에 외부의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외부 인공지능을 삼성사 내에다가 집어넣겠다라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샘 올트먼이 들어와서 이재용과 만난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죠. 삼성이 AI 시대에 그래서 예전엔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AI 대전환으로 간다라는 뜻이고요. 그 중심에는 삼성 SDS가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리포트는 이제 목표가를 상향시키겠다라고 리포트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주가는 지금 바닥에 있습니다. 이제 바닥에서 다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죠. 겁나 싸졌죠. 매력적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삼성 SDS 함께 몰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이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올 때 나는 삼성전자를 투자하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라고 이렇게 메시지 남겨놓으시면 저희 채팅방에서 삼성전자 중심으로 그 매매 타이밍 나갈 때 함께 실시간으로 대응하도록 하겠고요. 삼성 SDS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사정권 안에서 같이 매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